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9월 14일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 한국의 그 홍 감독이라고 있잖아요. 홍 감독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손흥민 선수를 추가 시간이 16분이나 있었는데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다 기용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또 혹사를 당하고 토트넘으로 복귀를 하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게 만들었지만 누가요? 홍 감독이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진짜 자기 관리의 신인 것 같습니다. 이번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오늘 새벽에 토트넘 측에서 손흥민 선수가 훈련에 복귀해서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를 하였는데 와, 참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손흥민 선수와 베리발이 공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몸을 푸는 장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표정을 살펴보면요, 지금 상당히 진지하게 이번 경기 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팬들만 빼고요, 지금 영국의 유명한 매체들이 있거든요. 뭐 BBC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 이런 데서는 토트넘의 이번 경기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팬들만 지금 토트넘 지난 시즌에 아스날한테 무승부 그리고 발렸으니까 이번에 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영국 현지에서는 지금 토트넘이 이번 경기 유리하다, 우세하다 라고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영국 매체가 왜 이번 경기 토트넘의 우세를 점쳤는지, 그리고 아르테타 감독이 경기 전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그 인터뷰 중에서 어떤 말을 계속하면서요, 그 선수가 팀의 핵심인 것을 증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스날의 약점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번에 아스날을 부술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란 것을 제가 분석을 통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자,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 BBC의 예측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BC의 크리스 서튼은 이번 경기를 예상하였는데요. 아르테타는 이제 아스날과 새로운 재계약에 서명했기 때문에 새 계약에 마음이 쏠려 있을 수 있고 북런던 더비에 돈을 쓰는 대신에 집을 꾸미는데 돈을 쓸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지하게 말하자면 라이스와 웨데고르는 너무 큰 손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스날은 미드필더의 조르지뉴와 토마스 파티 같은 훌륭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고의 선수 2명이 빠졌다 하면서 라이스와 그리고 웨데고르의 결장이 크다고 크리스 서튼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번 경기에서는 아스날은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들은 골을 넣을 것을 기대할 것이다. 아스날은 지난 시즌 토트넘과 경기에서 3대2로 토트넘 원정에서 승리했고 아스날 홈 경기장에서는 2대2로 비겼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같은 성적을 내기를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나는 토트넘을 응원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무승부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대신에 엔제볼이 이길 거라고 말할 거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경기에서 우위를 점하고 기회를 창출했지만 이제 토트넘에게는 그저 골망 안에 골을 넣어줄 사람이 필요할 뿐이었다. 나는 이번 경기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판단이 옳다면 우리는 맨체스터 시티가 우승을 할 것을 지켜볼지도 모른다. 라면서 이번 경기에서 이제 아스날이 패배하게 된다면요, 못 이기게 된다면 다음 경기가 맨시티 원정 경기거든요, 리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스날이 이제 시즌 초반부터 리그 우승의 주도권을 맨시티한테 넘길지도 모른다면서 크리스 서튼은 지금 이번 토트넘의 3대2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영국 현지에서 BBC에서 경기를 예측하는 크리스 서튼이라는 전문가는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해버린 겁니다. 한국이랑 다르죠. 이렇게 토트넘은 이번 경기 우세함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국 현지 분위기고요. 그래서 BBC의 또 다른 패널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BC의 또 다른 패널 페미는 제가 마지막에 이런 예측을 한 것은 2021년인데 제 동생은 토트넘이 리버풀에게 11대 0으로 질 것이라고 말했고, 그게 제 동생이 틀렸던 유일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스날이 이번 경기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는데요. 엔제 감독은 다시 하이라인 플레이를 할 건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아스날이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세트피스 방어를 잘 하지 못하는데 아스날 우리는 그걸 잘합니다 라면서 아스날 팬인 페미는 이번 경기 아스날이 3대 0으로 승리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패널 2패의 예상을 들어보면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무승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이스와 외대고르가 없는 아스날의 미드필더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라면서 이 팬은 중립 팬인 것 같거든요. 1대1 무승부를 예측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지금 BBC의 메인 패널 크리스 서튼은 토트넘의 3대2 승리를 예상했다는 겁니다. 자, BBC의 메인 이렇게 예상을 하는 사람은요, 만약에 적중률이 틀리면은 이제 교체될 위기가 있거든요. 다음 시즌에 밥줄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메인 패널이 과감하게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해버린 겁니다. 왜냐? 지금 라이스와 외대고르의 결장이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의 3대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자, 확실히 영국 현지에서는 토트넘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영국의 양대 매체라고 할 수 있겠죠. 스카이 스포츠의 이번 경기 예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이 스포츠는 뭐라고 예상했을까요? 자, 아스날은 미드필더 선발의 문제로 인해서 외대고르나 데클란 라이스가 없기 때문에 아르테타는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아스날이 승점 1점을 가지고 경기를 끝낼 수 있다면 좋은 결과로 여겨질 것이다 라면서 토트넘 원정, 북런던 더비 원정에서 아스날이 미드필더 핵심 라이스와 외대고르가 없기 때문에 무승부만 나와도 아스날은 아싸 좋은 경기 결과야 라고 여겨질 거라고 스카이 스포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대고르가 경기에 나왔을 때와 외대고르가 경기에 나오지 않았을 때의 통계를 공개한 스카이 스포츠였는데요. 일단 외대고르와 함께 나왔던 경기가 107경기, 그리고 외대고르 없이 나왔던 경기가 10경기입니다. 그만큼 이 선수가 아스날에서 핵심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통계죠. 계속 매 경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외대고르가 나왔을 때 2.1골을 넣었던 아스날이고요. 그리고 외대고르가 나오지 않았을 때 1.7골을 넣었던 아스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대고르가 나왔을 때 67%로 이겼고요. 안 나와도 60%로 이겼던 아스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대고르가 나왔을 때 승점을 2.2점 평균적으로 땄고, 나오지 않았을 때 1.8점을 땄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대고르가 나왔을 때 지금 보시면요, 57%의 점유율을 먹었지만 외대고르가 없을 때 53%의 점유율을 먹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걸 보면은 외대고르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별로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경기는 외대고르만 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스카이 스포츠의 반응을 계속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 관중을 침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제 위험을 적게 축구하는 플레이가 될 것입니다. 아스날의 경기 스타일은, 아스날은 원정 경기에서 훌륭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아스날은 2024년부터 원정 경기에서 10경기에서 30점을 얻을 수 있는 경기에서 28점을 따냈고, 이번 원정에서 아직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경기에서 3골만 실점한 아스날이었습니다. 라면서 아스날이 원정에서 성적이 좋다고, 수비 성적이 좋다고 말하는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스포츠는 어떻게 이번 경기 예상을 했느냐, 엔제 감독의 팀을 좌절시키는 방법은 수적으로 이제 박스 안에서 많은 수비수를 두면서 수비를 하고 이제 오버로드 측면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이제 낮은 수비 라인
블록을 가지고 수비하는 팀을 무너뜨리는데 그다지 능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토트넘은 많은 슛을 쏘는 팀이 되지만 그만큼 골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슈팅을 때리는 기회를 살리는 데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라면서 이번 경기는 토트넘과 아스날의 1대1 무승부를 예상한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스날이 그만큼 잘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만 이 처음에 나왔던 요 문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스날은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두어서 승점 1점만 가지고 와도 정말 잘한 경기다 라고 평가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기를 분석하면서 이번 경기 토트넘이 우세하다고 점치는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자, 지금 영국 현지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렸죠. BBC와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 모두 지금 토트넘이 우세하다, 토트넘이 이번 경기 이기거나 그리고 아스날 입장에서는 승점 1점만 가지고 가도 잘한 경기다 라고 이번 경기를 예상하고 있는 영국 현지 주요 매체 BBC와 스카이 스포츠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르테타 감독의 경기 전 기자회견 내용을 알아보면요, 아르테타는 외대고르가 없으면 이번 경기 큰일 날 것을 반증하고 말았습니다. 외대고르는요 지금 노르웨이 매체를 통해서 약 3주간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만약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은 어디 소스가 가장 정확할까요? 아마 한국 소스가 가장 정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요, 손흥민 선수와 연결된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자들을 통해서 나온 소스가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외대고르는 노르웨이 선수인데 노르웨이 매체에서 3주 동안 못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 전 기자회견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이제 아르테타 감독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외대고르가 발목 부상을 당했는데 추가 검사를 받을 예정이지만 아직 저는 일요일 북런던 더비 경기에서 외대고르를 배제시키지 않았습니다. 일단 다음날 그리고 경기 시작 전까지 이제 외대고르의 몸 상태를 체크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하면서 아르테타 감독은요, 외대고르를 이번 경기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지금 외대고르가 그만큼 이번 토트넘과 경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선수라는 것을 보여준 아르테타 감독의 인터뷰였습니다. 근데 지금 노르웨이 매체를 통해서는 3주간 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못 나올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지금 시즌이 길기 때문에 굳이 시즌 초반 경기에서 외대고르를 희생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잘못 기용했다가 시즌 아웃도 될 수 있는 외대고르의 부상이기 때문에 일단 외대고르는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나와도 정상 컨디션은 아니겠죠. 그런 상황에서 영국 매체에서는요, 이번 경기 아스날의 예상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라야 키퍼, 그리고 벤 화이트, 살리바, 마갈량이스, 팀버, 보백, 그리고 지금 부상당한 외대고르와 징계로 못 나오는 라이스를 빼고 미드필더를 예상한 영국 매체였는데요. 조르지뉴, 토마스 파티, 하베르츠 이렇게 3 미드를 예상했고, 그 다음에 스털링, 가짜 9번 트로사르, 그리고 사카의 4-3-3을 예상한 영국 매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아스날의 미드필더 조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베르츠, 조르지뉴, 파티가 나왔는데 여기서 아스날의 미드필더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 통계 자료 그리고 이 선수들의 스탯을 통해서 아스날의 약점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약점이 있느냐? 토마스 파티 선수고요. 그리고 조르지뉴 선수입니다. 일단 파티의 스탯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스탯인데요. 이 선수가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못 나왔어요. 근데 패스 정확도는 90%가 나오면서 좋은 패스 정확도를 보여주었지만 롱패스 정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 방향 전환 패스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롱패스를 못하면서 미드필더 쪽에서 방향 전환을 못할 토마스 파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키패스를 못 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패스를 6개밖에 넣지 못하면서 이 선수는 강한 피지컬로 중앙에서 공을 차지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패스 능력은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에서 토마스 파티의 스탯을 전체 스탯을 봐도 토마스 파티가 얼마나 키패스를 못 넣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즌도 아직 도움이 없고요. 지난 시즌에 16경기 나왔는데 도움 빵개, 심지어 지지난 시즌에는 40경기나 나왔는데 도움이 빵개. 이렇게 토마스 파티는
뭐 스탯을 봐도 이 선수가 키패스를 잘 넣는 선수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르지뉴의 스탯도 한번 살펴볼까요? 조르지뉴의 스탯인데 이 선수도 뭐 그렇게 키패스를 잘 뿌려주는 선수가 아닙니다. 이 선수는요, 패스 정확도가 90이 나와요. 근데 롱패스 정확도는 파티보다 좋죠. 70%가 나오면서 이 선수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키패스가 10개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이 선수도 미드필더에서 중원에서 이제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제 방향 전환을 해줄 수 있는 선수지만 문제는 키패스를 넣어줄 수 없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 조르지뉴의 커리어를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난 시즌에 아스날에서 많이 나왔는데 36경기 나와서 2개의 도움밖에 기록을 못했고요. 첼시 시절에서도 47경기 나와서 4개의 도움만 기록하면서 이 선수가 키패스를 잘 뿌려주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아르테타 감독이 뭐라고 말했죠? 웨데고르는 부상이 맞는데 계속 지켜볼 거다.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라면서 지금 아르테타 감독이 스스로의 약점을 의도치 않게 공개해 버린 것입니다. 웨데고르를 계속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스날에는 현재 웨데고르가 못 나오면은 웨데고르만큼 전방으로 키패스를 뿌려줄 선수가 없어 라고 의도치 않게 약점을 공개해버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토트넘은 전술적으로 보면은요, 하이 라인 축구를 합니다. 상당히 라인을 올리고 공격하는 축구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토트넘에게 역습을 통해서 골을 넣으려면요, 그만큼 키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토트넘이 라인을 올리고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공격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공 뺏고 키패스 한 방이면은 이렇게 토트넘의 뒷공간을 털어버릴 수 있는 아스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뉴캐슬과 경기에서도요, 여기서 메디슨이 조 엘링턴을 막고 있다가 엘링턴이 요걸 벗기고 그 다음에 키패스 한 방을 이렇게 뿌려주면서 토트넘의 뒷공간을 공략에 성공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스날의 미드필더 스쿼드에는요, 그런 선수가 없다고 아르테타 감독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웨데고르 정말 중요해. 웨데고르 부상인 거 알아. 근데 경기 시작까지 48시간 남았거든. 48시간 남았을 때 선수가 복귀하는 거 우리 많이 봤어. 그래서 웨데고르 쓸 수도 있어 라고 말하면서 지금 아스날에는 키패스를 뿌려줄 미드필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을 스스로 공개해버린 아르테타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면은 센터백이 키패스 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센터백도 가끔 키패스 뿌려주면서 전방의 선수한테 연결을 주면서 상대편 뒷공간 부수는 방법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경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스날의 센터백들의 스탯을 보면은 그것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스날의 지금 센터백으로 나오고 있는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와 살리바입니다. 근데 이 두 선수의 키패스를 뿌려주는 이제 능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거의 북박이 주전으로 나왔던 마갈량이스와 살리바였거든요. 두 선수의 키패스 능력을 한번 보면요, 살리바는 키패스 능력이 지난 시즌에 키패스를 단 6개만 뿌려주면서 키패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키패스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마갈량이스 역시 지난 시즌에 거의 모든 경기에 나왔지만 키패스를 3개만 뿌려주면서 이 두 선수는 키패스를 뿌려주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롱패스 정확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살리바는 롱패스 정확도가 54%, 그리고 마갈량이스도 롱패스 정확도가 40%나 나오면서 일단은 그 토트넘의 뒷공간을 부술 수 있는 키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센터백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 경기는 아스날의 약점이 공개가 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토마스 파티 그리고 조르지뉴는 키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르테타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웨데고르를 계속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센터백도 키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라인을 상당히 올리고 공격을 또 할 거거든요. 라인 이렇게 올리고 하이라인 공격 축구를 할 텐데 이제 이렇게 토트넘의 뒷공간을 부술 수 있는 키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아스날에는 없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분석 대단하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장점으로 일단은 아스날의 미드필더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아스날의 미드필더를 부술 것을 예상해 보려면요, 조르지뉴와 토마스 파티의 약점을 알아야 되는데요, 조르지뉴 같은 경우는요, 위치 선정과 패스 능력은 뛰어난 편이지만 수비적에서 피지컬이나 속도가 부족한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빠른 역습이나 강한 피지컬 미드필더를 상대할 때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이 선수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토마스 파티 같은 경우는요, 이제 뛰어난 피지컬을 바탕으로서 수비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는 일단은 부상이 너무 잦아요. 그래서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할 가능성도 높은 선수고요. 그리고 이 선수는 패스 정확도에서 기복을 보여주는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느냐? 상대의 압박을 받았을 때 패스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토마스 파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 선수는 패스를 잘합니다. 조르지뉴는 패스 센스가 좋아서 이제 중장거리 패스가 가능한 선수인데, 일단은 피지컬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의 빠른 역습에 대처를 못하는 조르지뉴라고 할 수 있겠고, 토마스 파티는 피지컬이 강한 선수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리몸 기질이 있어서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할 가능성도 있고, 이 선수는 상대방이 압박을 할 때 실수가 잘 나오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벌써 이제 토트넘의 경기 잘 보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그려질 것입니다. 뭐냐, 손흥민 선수는 정말 이번 시즌, 지난 시즌 정말 나이가 이제 32살인데 그 나이답지 않게 엄청난 게 상대 진영에서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를 압박하는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조르지뉴와 토마스 파티를 압박해서 공을 뺏고 이제 그 상황에서 역습을 통해서 골을 넣어버릴 수 있는 장면이 나와 버리는 겁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요. 원래의 아스날이라면은 토마스 파티 자리에 아마 라이스가 나올 거고요. 조르지뉴 자리에 웨데고르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래서 웨데고르는 전방으로 키패스를 찔러주고, 라이스는 뛰어난 피지컬을 바탕으로 공을 뺏기지 않고 탈압박하면서 이제 전방으로 키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웨데고르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두 선수가 나오지 못하면서 조르지뉴는 이제 스피드에 약점이 있는 선수고, 토마스 파티는 압박을 당할 때 이제 패스 미스가 나오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 두 명의 미드필더 조합을 부술 수 있는 이번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한국 팬들의 예상과 다르게 영국 매체에서는 토트넘이 우세하다고 점친다는 내용 제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아스날 선수의 스탯을 통해서 아스날의 미드필더의 약점이 드러났다는 소식도 알려드렸고, 이제 파티와 조르지뉴 이 두 선수는 약점이 있는 선수인데 그 약점을 손흥민 선수가 공략을 해서 이제 토트넘이 유리하게 이번 경기를 이끌 것이다 라는 내용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골이 나와야 이길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브레논 존슨, 메디슨, 그리고 이제 오도베르 이런 애들이 좀 패스 능력이 떨어지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이번 경기 북런던 더비잖아요. 이길 수 있게 약간 욕심 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를 앞두고 메디슨 같은 경우는 북런던 더비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팬들에게 즐거운 경기가 될 수 있게 열심히 뛰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자, 메디슨이 과연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이 선수가 욕심을 걷어내고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이번 경기 승리를 이끌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그냥 손흥민 선수가 슈팅 다 때리고 일단 다 해먹었으면 좋겠네요. 여하튼 제자르 채널만의 유니크한 이번 경기에 대한 분석 전해드렸는데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요, 이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손흥민 선수의 골이 나오길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